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에스닉 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고유의 전통 음식을 말하는데요. 베트남의 쌀국수나 마라탕, 반미, 똠양꿍 등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에스닉 푸드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편의점에 가도 간편식으로 나온 에스닉 푸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밥상 문화가 다양해진 데는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의 증가가 그 배경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많은데요.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며 그들의 식문화를 이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친구할까요? 오늘 주인공은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제1동포 3세 양지혜 씨입니다. 멀고 먼 길을 돌아 남편의 고향 무주에서 만나게 된 고국은 과연 어떤 풍경일까요? 영상 보시죠. 넘치는 열정으로 쉼없는 도전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뿌리를 찾아 한국에 온 오늘의 주인공 양지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제1동포 3세 양지혜라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주인공 지혜 씨. 대학교 졸업반인데요. 2002년 한국에 유학을 왔던 지혜 씨는 이후로 쭉 관심 분야가 생길 때마다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방미용예술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지금 이게 미용색채 학이라고, 그러니까 색채가 그 사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배우는 과목인데요. 네, 그냥 필수 과목이라고 하면서 저기 들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지금.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지혜 씨.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결혼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 한국어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실생활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들이 교과서에는 없어요.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쓸 수 있는 말,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니까.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소통. 그래서 읽고 쓰기보단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수업을 했고요. 여기에 생존 한국어 수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나중에 어느 베트남 친구들한테, 동생들한테 선생님처럼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렇게 말해준 학생도 있었어요. 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수업을 마친 지혜 씨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지혜 씨의 멘토와도 같은 분을 만나기 위해 무주에서 전주까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씨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분,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지훈 센터장입니다. 더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중점을 둔 그런 교육위원회를 만들자,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 이지훈 소장님도 같이 계셨어요. 이지훈 센터장의 권유로 자격증 공부도 시작할 수 있었다는데요. 잠시 일을 쉬는 중에도 지혜 씨는 다양한 활동을 고민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되는 활동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어는 물론 간사로 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좀 그거를 배운 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더, 그러니까 뭐 계약직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좀 활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뭐 이런 거에 어떤 밀접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조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건강가정사 준비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진심을 담아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이지훈 센터장.
다문화 가족들의 아픔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 배운 채 일단은 나가서 그러니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 이주 여성들이 안전적으로 그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여러 가지 건부에 욕심이 나요. 이주민들의 삶에 대해 지혜 씨가 이렇게나 관심이 많은 이유. 자신이 제1동포 3세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지혜 씨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기억이 날 때부터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주변에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싫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심이 더 가요, 저는. 어릴 땐 의식적으로 한국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늘 한국어를 사용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던 이유죠. 물론 지금은 온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지혜 씨의 아버지가 쓴 책인데요. 국제화 속에서의 제일 조선 한국인.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확실하게 조선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 귀국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귀국이라는 길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일본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냐. 일본 말과 문화를 배우며 자란 지혜 씨가 한국에 남다른 감정이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던 지혜 씨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큰 충격이었고 저에게는. 그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저에게 우리말이라든지 역사, 문화 그런 거를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를 제가 계속 거부를 했었어요. 거절을 했었는데 크게 후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02년 지혜 씨는 할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처음 한국에 오는 일이었고 어떤 느낌일까라는 긴장감과 기대감 반반 섞어서 그렇게 왔는데 여기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디딘 순간에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드디어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맨 처음에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 신기한 일이었고. 이번엔 지혜 씨가 익산에 들렀습니다. 예사 곳은 아닌 것 같죠? 역사적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기만 해도 뭐가 박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곳은 익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농업 최대 수탈지였던 이곳에 항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안중근에 대해서 일본에서 배웠을 때 테러리스트의 요소를 많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어린 시절에는 애써 외면했던 한국의 역사와 말. 제1동포에게 그어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을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씩 바로 알아가며 자긍심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난 한국 사람들과 일본에서 자란 제1동포들의 차이를 더 크게 느껴지게 돼요. 분단돼 있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그 안정 감정을 계속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거.
지혜 씨에게는 꼭 이루었으면 하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좀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만나야 알아요,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몰라요. 나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냐, 어떻게 만나냐,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친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열심히 한국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한국 사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더 관심 있게 더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 주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여러 사람과 나누려는 주인공. 2002년 처음 한국 땅을 밟던 그 순간부터 돌아오길 잘했다고 믿는 제1동포 3세 양지혜 씨. 앞으로 더 큰 꿈을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김민정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정 씨는요, 그 한국의 명절 중에서 이색적이거나 혹은 새롭다, 뭐 신기하다라고 느꼈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캄보디아에서는 이 명절이 되면 온 식구들이 와서 가지를 요리하는데 네. 이게 한국에서는 대부분 뭐 며느리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는 한국처럼 그렇게 음식이 많지 않아요. 한국은 제사상에 올리는 거는 정해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색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네, 준비하는 음식도 많고, 네. 그다음에 뭐 남녀 구분할 거 없이 다 같이 하는 분위기인데 예.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예. 많이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네, 이렇게 명절 이야기로 잠깐 문을 열어봤는데 이번엔 캄보디아의 정성훈 씨도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훈 씨 안녕하세요. 네, 중립수. 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14년 차 다문화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큰 명절이 있었다면서요? 네네, 뿌춘번이라고 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날인가요? 뿌춘번은 그 시기와 어감이 우리 한국의 추석하고 비슷하죠. 시기도 그렇고. 하지만 조금 그 뜻하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추석은 추수감사절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명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이 뿌춘번이라는 거는 그 한국 추석에 끝나고 난 다음에 2주간의 기간을 춘번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안에 망자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 망자들을 위해서 음식이나 향을 올리면서 혼을 위로하고 달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캄보디아의 대표 명절 중에 하나인 이 뿌춘번에 대해서 영상으로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추석이라고 할 수 있는 뿌춘번이에요. 뿌춘번이라서 요 뒤에 장인 어른 댁에 왔고요. 오늘 절에 갑니다. 절에 가는데 캄보디아 절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까 해요. 자, 한국하고 캄보디아 절은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고 여성분들은 옷들을 이렇게 딱 입어요. 이렇게 절에 갈 전통 때 의상을 입었네요. 옷을 또 예. 입습니다. 보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위에가 좀 흰색, 흰색 옷을. 저도 흰색. 시골에 절에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밤은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 절에 들어오네요. 오, 많다. 사람들 많아요. 절이 그리고 상당히 커 캄보디아의 보입니다. 절은 네. 보면 상당히 높은 나무들이 많아요. 키가 큰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가
꽃기투리라고 하는 나무예요. 근데 왜 이 절에만 이렇게 큰 나무들이 꽃기투리가 많은지는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들어와서 보면 여기 이렇게 대웅전인가요? 이거 대웅전이 하나가 있고 안쪽으로는 스님들 머무는 기숙사도 있어요. 야, 저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한국의 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네, 많이 달라요. 와, 향이 막 밑에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신발 벗어놓잖아요. 신발 많이 잃어버려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 같네요.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네, 여기에는 15일 안에 집에서 가지고 이렇게 음식들, 많이 이제 동양하는 음식들이 있는 지금 뭐 기도를 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의식들도 절의 있는 것 한쪽 같고요. 편에는 이렇게 지금 이 탑들은 뭐냐면 납골탑 이런 거예요. 대웅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웅전을 각각의 모서리하고 정면과 후면에 이렇게 부조상 같아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여기는 아무거나 누구도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좀 특별한. 네, 네, 특별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신이 모시는 성전이라서 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지켜요. 아, 그래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압도되는 분위기예요. 네, 네.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대부분 그 석가모니 역사를 많이 그리게 돼 있어요.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부춘번의 불교 행사 중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쌀과 돈을 스님들께 주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또 신발을 벗고 네. 네, 입에 마음속에는 불경의 말씀을 외우면서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푸춘번에 대해서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기간에 이제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뭐 달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온 국민이 절을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절에 네네.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왕이 잠을 자는데 이 시기에 계속 망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꿈속에. 네. 그래서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흐느끼는 그런 망자들이 계속 나와서 그 왕이 절을 찾아갔어요. 절을 찾아가서 스님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연중 하루를 정해서 부춘번이라고 하고 다음에 2주간을 그 국민들이 가서 향과 음식을 올리면서 위로하는 그런 날로 정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부춘번의 유래는 그렇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일반 그 사람들이 어떤 망자나 조상이나 돌아가신 조상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불교의 종교라는 그런 매개를 통해서 절과 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망자들과 서로 교류를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절을 간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아마 영상 보면서 민정 씨도 캄보디아에서 푸춘번을 당연히 경험해 보셨겠죠. 네, 네. 그때 생각도 좀 났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경험을 들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는데 그때 우리가 절에 가면은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일어나서 깨끗이 샤워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가르쳐 주는 말은 우리가 절대 갈 때는 옷도 깨끗하게 데려서 잘 입고 가야 되고 제가 그때 한 청년쯤 될 때 그때는 친구들이 같이 춘번 행사 가는데 그때 하는 행사가 새벽 시간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신이 나서 지금 또 보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뜻은 이제 조상들의 영혼을 모시는 그런 날이지만 캄보디아 내에서는 좀 축제 같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상들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만났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행사였어요. 네. 네. 그래서 서로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인가 본데요. 예, 예. 네. 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뭐 이런 모습이 익숙하겠지만 처음에 이 명절을 접했을 때 좀 낯선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한국은 보면은 추석이나 뭐 설날 때도 보면 본인들의 조상, 그죠? 부모님, 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서 제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춘번의 이 2주간의 기간은 불특정 망자예요. 그냥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향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춘번 기간에는 최소 한 7곳 이상의 절을 다닌대요. 근데 한 절만 가서 음식이랑 향을 올리고 왔는데 나하고 연결된, 직접적으로 연결된 어떤 조상님,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여기를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 거래요. 이 2주간의 기간 동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도 뭐 태국 국경 쪽에 있는 바탄방에 있는 절도 갔다 왔고, 시엠립도 갔다 왔고, 깜뽕짬, 깜뽕톰 여러 군데를 갔다 왔었거든요. 이게 조금 그 우리나라의 어떤 명절하고 좀 다르고 이승과 저승 간의 어떤 교류를 이루는 어떤 그런 명절이라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많이 새로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민정 씨는 성우 씨 답변 들으시면서 좀 웃으셨는데, 네, 그 네. 이유가 있나요? 한국 사람 볼 때 좀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15일 안에 절이 갔다니 이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가 캄보디아에서도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네네. 새로워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의식들이 좀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뭐 모래성에다가 이렇게 향을 꽂아서 뭐 기부를 한다든지. 네. 이거는 혹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일까요? 이런 것들은 스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자범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조상들 이어서 받는 죄들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죄들을 모래를 표현을 해서 우리 죄가 모래처럼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을 꽂고 해서 기도를 올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을 잘 되게 이런 그 의미를 담아요. 그리고 돈을 기부하는 것은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조금 예의 아닌 것 같아서 헌금으로 정성으로 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문화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영상에서 성훈 씨가 푸춘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도들이 쌀과 또 돈을 기부하는 행위였잖아요. 네, 네. 성훈 씨가 그곳에서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캄보디아 사람들의 어떤 기부 의식에 대해서요? 기부구나. 이게 뭐 무슨 어떤 명절이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상당히 많은 기부들, 이런 후원들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예.
이거는 그 음식을 나누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기부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베푸는 자에게 복이 온다. 예, 특히나 이제 캄보디아의 번이라고 하는 어떤 전통 행사 같은 경우도 주변의 음식을 주변 분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서로 이제 뭐 금전적으로 서로 이제 또 서로 왕래도 있고 기부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기도할 때 가족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어르신의 장수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번창을 기도드리고 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전통 의상을 입고 절에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캄보디아의 전통 의상은 뭔가 편해 보이면서도 참 여성스럽고 예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특히 이 띠가 한몫하는 것 같은데, 상의에 착용하는 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옛날 역사에 보면은 어른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는 목도리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을 해요. 지금이야 뭐 휴지 있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때는 아직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런 목도리를 이용해서 일상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이 문화가 이어다 보니까 이거를 전통 의상에 해야 한다. 그래서 띠를 맺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보면은 전통 의상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우리가 캄보디아 나라 특징은 이 띠를 맺게 해서 우리나라에만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목도리가 이제 띠로 좀 네. 변화된 거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네, 네. 오늘은 캄보디아의 큰 명절 중 하나인 푸춘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그 나라 고유의 명절과 문화를 접하니까 또 캄보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억 원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2억 3,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업과 이미용업, 식당, 카페 등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빠집니다. 남원 향교동의 독립로 간판 개선 사업이 전라북도의 예쁜 간판 꾸미기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이 앞서 지난달 해당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으며 1차 서류평가, 2차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임실군이 제7회 김장 페스티벌을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 군은 원활한 상품 공급을 위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아 택배 배송 및 비대면 현장 수령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에 어린 자녀와 함께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오는 11월 19일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하는데요.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물건의 가치와 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배울 수 있는 이 자리에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